정연파의 시료값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든 파형에 대해서 시료값하고 평균값을 구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은 교류의 평균값과 시료값에 대해서 표를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류의 평균값과 시료값을 다 계산하고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서 기억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정연파의 시료값은 사인 제곱이 들어가서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가 Vm 사인 오메가 T죠. 피크가 Vm이고, 그래서 이 파형에 대해서 시료값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자승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목표는 뭐냐면, 이거를 일단 차수를 낮춰주는 거예요. 1차로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사인 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사인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돼요. 1차 형태로. 그래서 몇 가지 공식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1차로 바꾸고 정연파의 시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공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제곱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 세타는 1. 요 제곱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덧셈 공식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덧셈 공식인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고 했을 때 코사인 2세타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세타 같으면 코사인 자승 세타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가 돼요. 코사인 자승 세타로 정리를 하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가 돼요. 요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2 사인 자승 세타가 돼요. 그럼 우리가 사인 자승 세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인 자승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게 얻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고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VT 이꼴 Vm 사인 오메가 T, 이거를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식에다 한번 집어넣어보죠. 자, 그러면 이게 VRMS는 오메가 t는 우리가 세타로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타로 바꿔준 거예요. 세타로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주기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주기를 세타로 하니까 2파이로 우리가 넣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2파이.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2파이에 1, 0부터 2파이까지. VM은 앞으로 나오겠죠. VM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도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앞에 2파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4파이가 되고, 이것만 남을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D세타. 근데 적분해서 우리가 코사인, 여기 지금 2세타가 있는데 2세타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2분의 1 사인 2세타로 돼요. 이 상수가 분모로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4파이분의 Vm 자승, 이거는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이거를 값을 2파이하고 0을 집어넣으면은 4파이분의 Vm 자승, 2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의 제로. 그럼 요거는
제로가 되고요. 사인 4파이는 2파이가 죽이니까 4파이면 제로가 되겠죠. 이것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2파이만 남아요. 그럼 이거다 곱해주면 4파이 vm 자승 곱하기 2파이니까 이거는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2가 되고, 그래서 2의 vm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vrms는 루트 2분의 vm은 루트가 벗겨지니까 v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얻었어요. vrms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한번 그 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교류의 각 파형에 대해서 시력값하고 평균값을 구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 표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교재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목적은 뭐냐? 기억을 오래 갖고 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해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약간 추론을 동원해서 할 거니까 이게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파형이 3개가 있어요. 구형파하고 정형파하고 삼각파.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놨어요. 어떤 순서냐 하면 VM 피크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형파가 에너지가 제일 크죠. 이거 반주기 동안을 보면, 파이 동안을 보면, 그 다음에 정형파, 두 번째로 정형파는 두 번째로 커요. 에너지가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두 번째로 크죠. 그 다음에 삼각파를 보면은 삼각파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그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력값은 공식이 이렇게 되죠. V, RMS는 루트의 T의 제로부터 T까지, V 자승 T의 DT. 루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시력값에는 루트가 보여야 돼요. 루트가 보이는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구형파 같은 경우는 시력값이 VM이고, 정형파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VM이었어요. 좀 전에 구했죠. 그 다음에 삼각파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VM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지금은 이 아래다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2를. 자, 그럼 구형파를 기준으로 루트 1분의 VM이에요. 분모에 있는 루트 2를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를 위해서 이제 집어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좀 작은 거는 분모가 좀 크겠죠. 그런데 정형파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VM이에요. 공교롭게. 그 다음에 삼각파. 정형파보다 면적이 좀 작은 삼각파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VM이에요. 재밌죠?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이렇게 좀 커져요, 분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형파는 그냥 루트 1이 있다, 분모에. 그 다음에 정형파 같은 경우는 여기 2점이고 여기는 둥그러니까 2점만 생각해서 우리가 루트 2라고 생각해 주자 이거죠. 삼각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3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면적이 작아지겠다 생각을 하고 루트 3으로 우리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분모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VM이 다 들어가요. 평균값이나 시료값이나. 분자는 그냥 VM으로 넣고 그 아래를 정형파 같은 경우는 루트 2, 삼각파 같은 경우는 3개니까 점이 루트 3, 그 다음에 사각파 같은 경우는 루트 1.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삼각파의 시료값을 구해라. 그럼 루트 3분의 VM.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반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면적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를 잡아도 돼요. 여기를 잡고 삼각파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거하고 이거의 3개의 삼각형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톱니파하고 삼각파는 같은 계열로 보고 그냥 시력값은 루트 3분의 VM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력값은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외우시면 돼요. 시력값은 루트가 씌워지니까 분모에 루트가 씌운 어떤 값이 들어가는데
사각파, 정연파, 삼각파를 1, 2, 4분으로 놓고 루트 1분의 Vm, 루트 2분의 Vm, 루트 3분의 Vm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외우기가 훨씬 쉬워졌죠?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값을 볼까요? 절대값이 쉬워지죠? 이거는 뭐 루트가 없어요. 자승도 없고. 그럼 평균값을 보면은 그냥 이거는 뭐 마이너스 값을 위쪽으로 올리면은 DC니까 V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VM. 그런데 요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요. 삼각파나 톱니파의 평균값은 2분의 V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루트가 안 붙죠. 여기 평균값은 그 루트를 씌우지 않으니까 여기는 루트가 씌운 값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분의 VM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사각파인 경우에는 VM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삼각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이 삼각파의 면적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한번 대표해서 보자고요. 이런 톱니파로. 자, 그러면 반주기만을 보면 다 똑같으니까 반주기만 보면 돼요. 반주기만 보면은 사각파의 정확하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파가 VM이라면 삼각파는 무조건 그거의 반이니까 2분의 V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계산을 막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사각파의 반이니까 2분의 1이다. 면적이 반이잖아요. 정확하게. 이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파, 톱니파는 모든 삼각파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각파의 반이에요. 그래서 2분의 V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DC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대신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DC적으로 일을 하는 것만큼 AC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평균값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정연파의 평균값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원 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파이예요. 파이. 예를 들어서 원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은 파이 R 자승이 돼요. 이게 반지름이 R이라면 그 다음에 원 둘레는 얼마죠? 2파이 R이에요. 파이가 들어가요. 원과 관계된 것은 파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원의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정연파는. 그래서 파이가 들어간다. 그리고 평균값에는 루트 값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파이를 분모해 놓고 2의 VM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가 3.14인데 정연파는 그 면적이 구연파하고 삼각파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파이분의 2. 그러니까 이거는 3.14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1이죠. 여기는 지금 2분의 1이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분의 2VM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펄스 파형이나 삼각파도 어떤 펄스 형태가 있었죠.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런 펄스 파형이 된다, 있다, 펄스 파형이 있다, 이게 주기고 이게 뭐 T 아니라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펄스 형태로 들어가면 이 주기분의 T1 펄스 폭은 우리가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듀티 사이클에 대해서 시력값이 바뀔 거라고요. 평균값도 바뀌고 이 크기에 따라 이게 이만큼 커지면은 여기가 T2라고 그러면 주기에 비해서 시력값이 커지겠죠. 그거는 뭐에 비례하냐면 듀티비에 비례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럴 때는 시력값에는 그냥 여기다가 듀티 사이클을 루트를 씌워놓고 그냥 평균값은 그냥 D를 곱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펄스 형태의 삼각파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력값이니까 루트를 붙여주고 루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그냥 듀티 사이클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음미를 하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생각의 각도를 좀 넓혀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은 좀 뭐 다 분산되어 있던 값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교류 파형의
시류값과 평균값을 종합한 건데 그 종합한 것에 어떤 관통하는 규칙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